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3월 25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자, 11시를 기점으로 시장은 속줄 없이 밀렸습니다. 물론 낙폭이 엄청 큰 건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이 11시 이후로 한 방향으로 주가지수 선물이 쭉 밀리기 시작했죠. 자, 오후 들면서 일부 외사 쪽에서 또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원달러 환율도 달러 강세로 접어들면서 다소 좀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자, 그 영향을 줬던 외사 쪽에 장중에 나왔던 리포트, 그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릴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부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이 어제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된 이슈가 좀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가가 좀 일부 올라가는 종목들도 꽤 보이기도 했고, 제약바이오가 일단 일부 개별 모멘텀을 가진 종목 중심으로 주가들이 꽤 올라왔다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주도 섹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반도체 이쪽도 다소 좀 단기적으로 RSI가 삼성전자가 75를 넘으면서 기술적인 좀 과매수 권역으로 들어갔다. 그 부분에서 약간의 조정세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반면, 하이닉스는 일부 좀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여튼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전자에 대한 수급이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사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기존에 좀 샀던 부분보다는 조금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섹터별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시장의 지수도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중심의 5장의 약간 하락의 원인으로 이야기됐던 곳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외사, 어쨌든 외국계 증권사 계열 쪽에 약간의 어떤 이야기들, 리포트, 커멘트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시장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 동향부터 먼저 한번 보죠. 코스피는 20.97포인트, 약 21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2650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시작이 됐고요. 장 초반에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했던 가운데 자동차와 부품, 그리고 반도체와 소부장, 의료 AI, 철강, 양자 암호, 자율주행, 2차전지, 로봇, 카메라 모듈, 통신 장비, 우주항공 등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역시나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봇, 카메라 모듈, 통신 장비, 우주항공 등 보면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현대차 그룹의 미국 투자 이 건들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쪽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 관련된 종목도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갭 상승 출발한 시장은 개장 후 10분이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하락 전환으로 바로 돌아섰고 상승폭이 축소되기도 했는데, 오전 11시 기준 정도부터 주가지수 선물이 하방으로 일방적으로 쭉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시 정도까지 계속 이제 밀리면서 내려가다가 막판에 다소 좀 저점에서 약간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요. 자, 이 시간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계 증권사에서 커멘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 쪽으로 다시 접어들었고 1470원대 언저리까지 이제 달러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자, 그에 따라서 일단 한국 시장은 여전히 부정적인 분위기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만 장 막판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관련된 정전 협정 관련된 부분에 뭔가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한국 시간으로 한 5시 언저리 이렇게 뭔가 협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외신 기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이 살짝 영향을 주면서 시장은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일부 재건 관련주가 살짝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기도 하는 그런 속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주식시장은 관세 우려 완화 소식에 테슬라, 엔비디아 등 빅테크 저가 매수에 유입되면서 상승했습니다. 201선 아마 회복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낙폭이 과다한 상태에서 일단 201선 위로 올라섰다고 보입니다. 자, 트럼프가 전일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발언을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의 관세 전략에 대한 수정 가능성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특히 이제 현대차가 대미 투자 발표를 했는데 2028년까지 $210억 규모의
투자가 발표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많은 국가에 관세 면제 가능하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4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관세 이슈가 다소 좀 우려가 이렇게 완화되는, 특히 이게 역시 어떤 뭐 수단이지 어떤 목적은 아니다, 관세 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시장은 일단 반등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랬다는 거고요. 자, 관세 완화 발언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됐고 낙폭과대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특히 테슬라가 11.9%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도 3.2%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좀 보여드리면 미국의 3월 PMI는 제조업 쪽은 컨센을 하회했고요. 서비스업은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글로벌 관련된 PMI 제조업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대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90% 가까이가 대부분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제조업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컨센을 하회했지만 서비스업 컨센이 상회하면서 여전히 긍정적인 경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이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일단은 서비스업 PMI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쪽이 약간 매니팩처링, 제조업 관련된 부분인데 서비스업이 일단 반등을 줬다는 것에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게 2월 달 미국의 2월 시카고 국가활동지수인데요. 이게 0.18을 기록했습니다. 상승으로 올라서기 시작했는데 예상치가 마이너스 0.17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폭의 시카고 국가활동지수가 큰 폭 상회를 했습니다. 이는 최초 발표치 기준으로 작년 5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간 수치고요. 생산과 고용이 상승한 반면 개인 소비와 판매, 주문 재고는 약간 감소했는데 시장 영향력이 매번 큰 재료는 아니라고 보는 지표이긴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 지표가 컨센을 상회하고 이런 시카고 국가활동지수가 큰 폭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일단은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덜어내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외국인 7거래일만 순매도 전환에 약보합세로 이제 분위기가 넘어갔고요. 자동차 업종이 관세 불확실성 해소를 했고 대규모 투자 소식에 상승을 나타냈고 부품주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어제 주가가 먼저 움직였고 오늘 갭 상승한 이후에 음봉들이 나왔다는 점에서 또 단기적으로 이틀 만에 약간의 글쎄요, 뭐 세론으로 부르는 게 맞는 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더 치고 가지 못하고 팔자 주문이 꽤 나왔다 볼 수도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현물 순매수하던 외국인도 오늘 순매도 전환을 했고요. 매도액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장중 순매수가 나타났었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된 영향으로 대형주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특히 자동차 업종이 지속 상승의 원인이었고 현대차, 기아가 나란히 상승을 했고 28년까지 미국의 총 210억 달러 약 32조 정도 투자를 결정했죠. 역사상 단일 국가 대상 최대 규모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트럼프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 생산 관세 지불이 필요 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자, 밸류에이션 매력의 공매도 재개 시에 또 매력 있는 업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워낙 밸류가 쌌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숏 관련된 수급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롱 포지션 수급도 들어오는데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섹터가 PER 5배, 이렇게 4배, 5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롱 수요가 오히려 들어오면서 공매도 재개 시에 엄청나게 어쨌든 긍정적인 좀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됐었습니다만 이런 미국에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다소 좀 주가들이 어제부터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관세 우려가 계속적으로 발목 잡으면서 밸류에이션을 할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 관세 이슈 아니더라도 워낙 싸게 거래가 됐습니다만 우려가 대폭 완화되면서 이틀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유한양행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폐암 치료제 렉라자 투여 환자의 완치 판정 사례가 공개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공장 설립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관련된 부분들도 플러스권으로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했고요. 지속되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습니다. 중국의 SCMP 보도에 따른 영향인데 YG 플러스가 장중에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차전지 밸류체인도 오늘 일부 종목이 상승세를 했는데 테슬라 주가 하락 영향에 따른 최근 부진에 따라서 테슬라가 반등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됐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코스닥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하락 전환했는데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는 약세였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2거래일 연속 강세 보이면서 지수 하단 지지를 했고 네이처셀과 HLB 큰 폭 상승을 보인 게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사주 관련된 부분들 오늘 공시가 70억 정도 자사주 공시가 나왔죠. 의료 AI 같은 경우는 네이버 의료 AI 투자 의지에 강세를 보였고요. 코어라인 소프트 관련해서는 AI 소프트웨어 FDA 인증 소식의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의 대규모 대미 투자 때문에 현대공업 등 급등세가 보이는 종목이 좀 보였고, 한중문화교류 확대 기대감 속에 일부 엔터주라든지 미디어, 음원음반 이쪽도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어쨌든 현대차 그룹 중심으로 오전에 상승 출발을 했지만은 오후 들면서 기관 외국인 동시 현물 순매도에 지수 하락 전환을 했다는 게 특징인데, 역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론 비슷하게 그러니까 갭 상승 이후에 음봉을 달고 힘을 더 받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남는 거죠. 다만 이제 현대차 밸류체인 상승이라든지 함께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제철소를 투자할 예정으로 보였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현지화 어려움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히려 현대제철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억울한 국면이 분명히 있겠죠. 최전방 기업인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화 전략과 별개로 협력사들의 이해득실은 따라서 이제 면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에 대해서 예외를 줄 가능성을 또 언급했고요. 자동차,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 이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관세도 4월 시행에는 보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관련된 탄핵 심판을 앞둔 정치적인 국내 불확실성에도 원화 약세 요인이 더 강화됐습니다. 오늘 어쨌든 달러 강세로 진행되면서 원화가 1,400원대 후반, 1,470원대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오후장 들면서 주가에서 선물을 하방으로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붙인 이야기가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그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화가 약세 국면에 접어들었고 결국은 정치적 불확실성 이슈가 대두되면서 1,470원대 정도까지 이렇게 달러가 더욱더 강세 요인이 됐는데, 오늘 오후장에 왜 이제 이렇게 됐느냐 약간의 일부 영향을 준 이야기는 이 외사의 리포트,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일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시티 쪽의 이코노미스트인 김진욱이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글을 썼다고 하네요. 시티 쪽인데 한국 분인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가 시티 쪽의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어떤 글을 쓰느냐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전망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코멘트를 하기 시작한 거죠. 헌재의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경제 금융시황과 달러 원 환율에 미칠 영향을 기간별로 분석을 하는데, 헌재가 3월 28일부터 4월 중순 사이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화는 되겠지만 달러 원 환율은 향후 석 달간 1,450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에 6에서 12개월 내에는 환율이 1,435원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반면 헌재 선고가 4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경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야당의 재차 탄핵 소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정책 집행력도 악화될 수 있다. 갤럽 코리아의 여론조사 결과 탄핵 찬성 58%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3월 26일 예정에도 주목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대법원 상고심 판결까지 석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재명 대표는 5월에서 6월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뭐 대부분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꼭 이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전망이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다소 조금은 불안감을 굉장히 좀
그렇게 좀 자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전혀 안 정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냐 다음 주냐 뭐 4월을 넘어가느냐 뭐 계속 이야기가 말이 많은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날짜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이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장기화된 부분들에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이야기까지 코멘트가 나올 정도니까 상당히 좀 불안해한다. 어쨌든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이걸 뭐 저희들도 알 수 없는 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건 아니죠. 빨리 결정이 좀 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중심으로 시장이 조금 조정을 오후에 좀 더 받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섹터별로 보면 역시 이제 자동차 업종 강세가 눈에 띕니다. 현지 생산 구축 체계 구축을 위한 31조 원 투자 소식이 접으면서 기아, HL 만도 등의 업종 전반 상승을 보였고요. 함께 미국 진출을 타진하는 현대제철은 좀 현지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전일 미국 증시 기술주 상승에도 불구하고 다소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어떤 과매수 영역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나왔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부장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올해 가파르게 상승했던 방산과 조선 차익 실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업종은 최근 유상증자 등으로 투자 심리가 약화됐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일찍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 견인했습니다. 현대로템도 거의 10% 가까이 주가가 빠지면서 최근에 굉장히 오버슈팅을 했는데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보이기도 했죠. 자, 그리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27일 논의 예정이었던 KDDX 사업자 선정이 연기됐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악재로 작용했고요.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하락을 했고 한화인진과 한국카본 등 조선기자재 쪽도 일단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한편 바이오 업종은 네이처셀이 장중 상한가 올라가면서 FDA 혁신치료제 지정 이후에 이틀 연속 급등각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유한양행도 렉나자의 폐암 환자 첫 완치 판정 등 호재가 유입됐고요. SK바이오팜도 미국의 의약품 관세 유예 이슈로 상승세가 나타났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가 장 5장에 자사주 관련된 매입 이슈가 또 나오면서 저점에 대한 뭐 자사주 매입이 아닌가라는 이슈가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그래서 일단은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업종 상승 탑3로는 오락문화, 일반 서비스, 의료 정밀 기기였고요. 업종 하락 바텀 3는 보험과 유통, 금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중심으로 시장은 오늘 하루 종일 좀 그렇게 뭐랄까 좀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네요. 시몬님, 확실히 가장 깔끔하게 하루 정리해 주시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저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동차와 부품 업종입니다. 역시 어제 오늘 눈에 띄게 자동차 부품주가 좋았는데 말씀드렸듯이 오늘 옷장 들면서 다소 좀 시장이 밀리는 듯 하면서 일부 음봉이 나온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동차는 왜 이렇게 못 갈까? 밸류에이션도 너무 싼데 왜 이렇게 주가가 계속 두드려 맞을까 생각이 좀 계속 들게 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현대차 그룹은 현지 시간 24일 28년까지 미국에 총 210억 달러 31조 원 규모 투자를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 미국의 철강과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강화할 60억 달러의 투자로서 루이지애나의 신설된 제철소를 비중 있게 소개를 했고요. 자동차 생산 부분에서는 금주에 준공할 미국 내 3호 공장인 조지아주 세베노 소재의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생산 역량을 20만 대 추가 증설해서 미국에서 연간 120만 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집행할 21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자동차 생산 분야를 86억 달러, 부품과 물류, 철강 분야 61억 달러, 미래산업과 에너지 분야 63억 달러 등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로봇이 들어갔죠. 자율주행 들어갔죠. 그 다음에 SMR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대미 투자 관련해서 이제 키워드로 나온 거죠.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SMR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들도 같이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를 훌륭한 기업이라고 표현을 했고 인허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직접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며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는데 현대차가 매년 100만 대 이상의 미국산 자동차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죠. 근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하나증권의 자동차 연구원님, 송선재 연구원님도 그걸 쓰긴 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안 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동차 섹터를 풀어주겠다라는 이야기일까? 그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현대차가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게 자동차를 풀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현대차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당연히 관세가 먹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엄청나게 큰 어떤 의미를 부과해서 뭐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뭐 철폐하거나 뭐 아예 뭐 그런 걸 없던 일로 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해석이에요. 결국은 이 관련해서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잘 생각해 보면 그냥 뭐 자동차를 그냥 관세를 뭐 매기지 않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차가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관세 대상이 안 되는 거를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별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 해석하면은 뭐 자동차 쪽엔 관세가 아예 없겠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뉘앙스로 오늘 오후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거는 의견일 수 있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하고요. 그럼 당연히 트럼프가 요구했던 현지 생산인 경우에는 관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냥 당연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자동차는 관세가 없다, 현대차는 관세 안 내도 된다. 이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뭔가 관세가 당연히 이제 뭐 자동차 쪽은 관세가 없어지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 조금 생각해 보면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그런 해석이 나오면서 5장에 살짝 음봉이 나온 것이 아닌가,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 아무튼 뭐 현대차 증권에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냈습니다만 현대차 그룹이 전공법으로 미국 관세를 극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산업 전반을 짓누르는 관세를 조기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직접적인 전략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세를 떠나서 주요 모멘텀이 될 만한 현대차 전반적인 투자 매력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 4가지를 현대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세를 떠나서 일단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부분인데 첫 번째 협업과 관련해서 GM 및 도요타, 그다음에 웨이모, 엔비디아, 삼성그룹과의 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관세를 떠나서인데요. 자, 3월 중 GM 협업 발표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도요타, 웨이모, 엔비디아, 삼성그룹 등에 대한 협업에 대한 내용이 가시적으로 소통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좀 더 멀티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GM은 원재료 구매 시너지와 현지 공급망 공유를 통해 단기적인 손익 개선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관세 이슈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는 거고 미국 정부의 호의적인 현재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간접적인 관세 대응도 기대되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에 관련된 협업도 기대할 만하다라고 썼습니다. 자, 두 번째 자율주행입니다. SDV나 자율주행인데 결국은 현대차 그룹이 모빌리티 오픈 플랫폼을 또 공개를 할 예정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 웨이모, 엔비디아 등과 같은 협업 모델과 연관성을 맥락상 파악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멘텀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투자와 사업 모델에서 결국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부분과 배터리 관련된 투자인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 10월에 도요타 연구소와 파트너십을 맺고 AI 기술을 활용한 휴머노이드 로봇 공동 개발을 통해서 대형 행동 모델을 활용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가속화 목표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CES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생성형 세계 파운데이션 모델
플랫폼 코스모스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아틀라스 등과 협업해서 로봇 데이터 수집과 훈련을 협업할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에 관련해서 투자 가치, 기업 가치에 대한 환기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는 거죠. 소프트뱅크의 풋옵션 행사 시점 6월을 앞두고 관심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봇 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네 번째 주주환원인데요. 4월 9일 기아의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어서 GM의 자사주 매입 강도 상향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모비스가 지난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밝힌 총 주주 환원율, 현대차 같은 경우는 35%, 기아도 35%, 모비스는 30%를 이행하기 위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 스케줄에 따라 주가 하방에 대한 견고함을 지지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투자를 관련해서 이걸 좀 차치하고라도 한 4가지 정도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의 주가의 멀티플을 좀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이건 메리츠 증권에서 오늘 잘 보여주신 건데요. 이게 현대차, 뭐 기아 쪽에서 움직임이 있는 부분인데 상대주가 수익률이라든지 올해 뭐 PER 이런 개념들인데요. 자, 이 표를 좀 보시면 메리츠 증권에서는 뭐 관세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업데이트한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1년 포워드 PER 추이 차트, 그 다음에 코스피 대비 상대주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위쪽이 1년의 포워드 PER 추이 차트고요. 아래쪽 차트가 현대기아의 코스피 상대주가 차트를 통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변곡점은 4월 9일 진행될 기아의 CEO 인베스터 데이와 여름 중 진행 예정인 현대차의 테크 데이, 아직은 일정은 미확정입니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뭐 2020년 이후에 실적 반영과 무관하게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 지속됐다고 봤습니다. 이유는 전기차 시장 경쟁력 약화에 따른 판매 점유율 하락, 그리고 스마트카 기술 확보에 대한 의문과 장기 판매 경쟁력 악화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이 같은 우려는 구간별 주가와 이익의 상관계수 차이에서 명확하게 극명히 확인되는데 현대기아의 2004년 1분기에서 2020년 4분기 분기 말 시가총액과 분기 순이익 상관관계수 결국은 각각 0.85와 0.83 정도인데 결국은 21년 1분기부터 24년 4분기까지 분기 말 시가총액과 분기 순이익 상관관계수는 0.19와 0.58로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나온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아마 올해 연내 시행될 CEO 인베스트 데이 과 테크데이를 통해서 정량적인 역량 입증, 그러니까 추론 컴퓨팅 플랫폼 스펙, 추론 데이터 디바이스 판매량 목표, 훈련 컴퓨팅 인프라 스펙 이런 것들 확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유의미한 경쟁력 지표 확인은 대규모 리레이팅으로 발현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데 결국은 현재 선도 업체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판매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다른 걸로 멀티플을 받았잖아요. 로봇과 뭐 자율주행, FSD 뭐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과 중국의 샤오미 같은 경우도 있는데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2025년 올해 기준 PER이 100배입니다. 100배. 정확하게는 100.4배. 테슬라는 100배 정도 받고 있는 PER이 엄청나게 높게 받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샤오미 같은 경우는 지금 약 4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40배.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현대기아가 뭐 4배, 5배 받고 있어서 이게 맞는 거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도업체들로 평가받고 있는 이 중국 업체나 미국 업체는 결국은 자동차 자체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들이 복합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멀티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내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 기아 쪽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를 좀 지켜보자라고 메리츠 증권에서 이렇게 오늘 코멘트를 또 했습니다.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삼성증권에서는 이번에 이제 투자 관련해서 코멘트를 하면서 현대차 그룹과 그 다음에 밸류 체인에서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현대차 기아가 미국 시장에 3월부터 닛산 생산 감축이 있었고 스텔란티스의 어려움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기대한다고 삼성증권에서는 코멘트를 했죠. 미국의 동반 지출 밸류 체인은 GM, 도요타의 공동 소싱체이기 때문에 미국에 동반 진출한 부품사 신규 수주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평가를 했습니다. 종목으로 봐서는 현대모비스와 HL 만도, 그다음에 SL, 성우하이텍, 화신 이렇게 관심주로 두었고요. 로봇밸류 체인으로 본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28년 이 아틀라스 그 다음에 스팟 2세대 양산을 앞두고 한국의 밸류체인 확정 중에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S&T 모티브, 그 다음에 SOS랩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자라고 삼성증권에서 구체적으로 종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쪽 부품주까지 완성차와 더불어서 이렇게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 거 중심으로 아무튼 뭐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긴 했지만 종가 무렵이 다소 좀 음봉을 달고 좀 이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같이 이야기됐던 그 현대제철이 주가가 한 5%대 정도였나요? 오늘 빠졌는데 상당히 좀 미국 진출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좀 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좀 아쉽게 다른 종목들 올라갈 때 현대제철은 오히려 빠져버린 것이 좀 아쉽다고 보이는데, 자, 그와 관련해서 철강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잠깐 한번 간단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뭐 요 사진이고요. 요게 이제 중국 쪽에서 3월 23일 날 나온 아마 어떤 뭐 그 발표 공문인 것 같아요. 공문이고, 자, 그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표 보여주시면 다른 공문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내용인데 이게 이제 중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저도 뭐 중국어는 못 읽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메리츠 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자, 이 두 가지 공문을 이제 메리츠 증권이 제시를 하면서 담당 섹터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관련해서 3월 24일부터 철강을 감산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 합니다. 10% 감산인데요. 중국 SNS에서 전해진 중국의 철강회사 바이철강과 신장철강의 공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올려드린 이 자료는 한 군데는 신장철강, 그 다음에 한 군데는 바이철강의 이제 공문이라는 거죠. 3월 23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공문인데 24일부터 이제 철강을 감산한다, 10% 감산한다는 공문이라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에 따라 3월 24일부터 매월 철강 생산량을 10%씩 감산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이 이제 발췌가 됐다는 거죠. 중국이 정책적으로 일부 감산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 철강 쪽은 오히려 국내 같은 경우는 수요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감산이 접어들면 어쨌든 철강 쪽은 조금 주가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의 철강 산업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열연을 포함한 판재료의 현지 유통 가격은 2% 수준의 가격 상승세가 실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철근의 유통 가격 역시 전일 대비 2.5% 상승한 톤당 3,280위안을 기록하면서 일단은 시장에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제품과 원재료 선물 가격 역시 업황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었고 열연이 1.3% 증가했고요. 철광석도 2.9% 상승, 그리고 코쿠스도 3.9% 올라가면서 선물 가격은 모두 전일 대비 상승세가 시현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철강 감산이 본격화되면 어쨌든 국내 철강 업종이 주가가 꿈틀거릴 수도 있다는 점도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자, 다만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니까 신장 지역에 있는 쪽이고요. 신장 지역 이외에, 그러니까 중국 내에 신장 지역 이외의 철강 생산량 감축에 대한 소식은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장 지역에 관련해서 이제 뭔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나머지 지역은 아직 확인이 안 됐다. 발표가 된 건지 아닌지 뭐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철강 업종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건 아닌데, 아무튼 중국 쪽도 못 견디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에 대한 어떤 생산 감축 보도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국내 철강 업종이 다소 조금은 꿈틀거릴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철강 업종 간단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AC 현대일렉트릭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상당히 강했습니다. 뭐 막판에 일부 종목들은 마이너스로 살짝 뭐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늘 주가가 괜찮았거든요. 장중 한 5에서 6% 가까이 주가가 꽤 올랐었는데, 자, 거시경제 둔화 우려가 있지만은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력기기가 오늘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 부분은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엄브레리스 쪽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제가 서머리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변압기 관련된 시장의 우려와 그리고 JP모간의 그에 대한 생각에 관련된 리포트였습니다. 첫 번째로 거시경제 둔화가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로 간다면 전력인프라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봤을 때 JP모간은 이 송전 투자는 전통적으로 경제 성장과 직접적인 연동성이 낮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규 발전원 연결과 광역 전력망 구축 같은 경우는 노후 자산 교체가 핵심이기 때문에 GDP 변동과
크게 상관관계가 크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 투자 둔화와 AI 전력 수요인데요. 챗GPT나 딥시크 등의 AI 붐이 한풀 꺾이거나 일부 하이퍼스케일러 쪽에서 투자를 재검토하는 소식이 주는 불안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JP모건은 결국은 일부 투자가 지연되거나 취소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전체 수요의 파이프라인이 여전히 견조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AI로 인한 효율성, 그 전력 사용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죠. AI가 들어오면서 전력 소모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술 변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AI 모델이 확산되고 신규 적용 어플리케이션이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가 오히려 증가한 쪽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전력 수요가 더 올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외에도 제조업 리쇼링, 그다음에 전기차, 건물의 전동화, 그리고 산업의 전력화 등이 추가적인 부양 요소이기 때문에 투자 둔화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전력 장비 수요는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역시 관세, 무역 정책 변화인데요. 역시 미국의 트럼프 정책에 관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JP모건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 기업, 특히 예를 들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예비 판정에서 덤핑 마진율 0%로 나왔다고 알려졌습니다. 확인됐다고 하고요. 이 수치는 최종 결과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강이나 기타 원재료에 대한 추가 관세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쇼티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정가가 가능하다고 본다는 거죠. 결국 미국 정부가 변압기 배전 장비를 핵심 인프라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관세 인상보다는 해외 기업의 현재 생산 설비와 긴급 교체 수요 등을 고려한 정책이 이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갔을 때는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인데 역시 연방 허가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린 론, 그러니까 대출 관련된 부분들을 동결하면서 재생에너지 투자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현재 미국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중에 연방 토지 의존도는 5% 미만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봤죠. 그리고 IRA 세제 혜택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명령만으로는 폐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력 장비 가격 고점 향후 하락 가능성 최근에 많이 올라서 고점에서 좀 하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미국의 변압기 개폐 장치 제조 PPI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 가격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JP모건은 대형 변압기 시장은 공급 부족이 심각하고 신규 증설도 대부분 26년에서 27년 이후에 스토리이기 때문에 실제 생산 기여가 가능한 것은 27년 이후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2, 3년은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수요 장구가 이미 수요치를 확보한 회사도 많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특히 대형 변압기는 특성상 진입 장벽이 높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협상에서 제조사가 오히려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경쟁 심화인데 특히 중국과 신흥국 쪽인데요. 저가 업체들이 선진국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중국이나 이탈리아, 브라질 등 다수 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다만 대형 전력 사용 고압 변압기는 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국가안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쉽게 침투하기 어렵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주요 전력사들은 또 생산 이력이나 품질 검증이 이미 이런 제조사, 이미 이런 검증이 된 제조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죠. 그래서 아마 고부가 고압 시장에서 단기간에 아마 이런 갑자기 다른 업체가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는 제한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이 변압기 관련된 이슈가 한 6가지 정도 우려가 있지만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미용기기와 보톡스주가 일부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의료 미용 시장의 고성장 전망에 대한 상승인데요. 역시 이건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면서 미용 관련된 시술을 받고 나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외에도 동남아 쪽도 많이 들어오고 일본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중국 인바운드도 많이 들어오면서 강남권 중심으로 미용기기 관련된 레이저 시술 이런 게 굉장히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글로벌 의료 미용 시장은 23년 159억 달러 23조 원에서 연평균 성장이 12% 성장을 했고 2032년 425억 달러로 약 62조에 이를 것이다. 한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톡신과 필러 같은 경우는 3에서 6개월 정도의 재시수를 받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로테이션이 계속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EBD 소모품 교체, 결국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장비들을 레이저 시술 많이 받는데 소모품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익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를 먼저 깔고 계속적으로 소모품 매출을 하면서 이렇게 장비사들이 돈을 버는데, 이런 소모품 교체 같은 경우도 반복 시술과 소모품 판매 모델을 통해서 고마진 안정적 매출 확보가 계속 가능하다. 그리고 경기 둔화에도 수요가 급감하지 않는다. 얼굴에 물광 주사나 뭐 보톡스 주사 이런 거 맞는 거는 경기가 약간 주춤하더라도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한번 맞기 시작하면 정기적으로 맞지 않으면 얼굴에 확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출은 지갑이 어느 정도 계속 열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고령화 다이어트 트렌드로 탄력 관리 수요가 증가한다. 이거는 뭐 지난번에 오젬픽 페이스 효과 말씀드렸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오젬픽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미용기기 쪽에 수요가 같이 급증할 것이다. 비만 치료제와 더불어서 성장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오늘 대신증권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휴원스 글로벌, 뭐 휴젤, 제놀루션, 하이로닉, 뭐 아스테라시스 이런 종목들이 주가들이 좋았고요. 최근에 화장품 섹터가 다시 조금은 뭐 미국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주춤합니다. 주가들이 주춤한데, 자, 그다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건데 이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뭐냐면 루팡의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울타뷰티, 그러니까 울타뷰티 CEO가 50만 달러어치의 주식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저점 매수가 들어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울타뷰티 CEO가 50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2020년 이후로 울타 내부자가 산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화장품이라는 이런 것들이 울타뷰티가 이렇게 CEO가 대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했네, 주식 매입을 했네, 개인적으로 50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입했다. 이건 약간 바닥 신호인가?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뭐 비올 같은 경우에 그 대주주 법인이 약간 뭐 이슈가 좀 있었죠. DMS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비올이 조금 안 좋았는데, 뭐 클래시스, 뭐 휴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최근에 아직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선호주로서 여전히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래시스도 뭐 모르겠어요. 또 다시 매각을 뭐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용기기 쪽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오늘 중국향 관련해서 성과 기대감 속에 실적 성장 지속 전망에 엔터 음원 음반주가 올라왔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역시 엔터 업종에 대해서 뭐 기존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 강화가 되고 신인 그룹이 이제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이익 회수 시기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25년, 26년 성장이 가능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앨범과 콘서트의 동시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오늘 하이브였나? 오늘 아마 하이브가 아니죠. 걸그룹 같은 경우도 아이브죠. 아이브가 중국에 갔나요? 오늘 뭐 중국에 아마 가서 뭐 팬미팅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국내 아티스트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야기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중국 시장이 좀 열리는 것이 아니냐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JYP 엔터, 하이브, YG, 뭐 아센디오, 노머스, 뭐 그다음에 YG 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왔는데, 중국의 문화공연 대표단이 3월 말 방한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번 주겠죠, 그러면.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중국 문화공연 대표단 한류 콘텐츠 발전 방향과 중국 내 확산 전략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아마 3월 말 서울을 방문할 것이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주가가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키움증권에서 오늘 차이나 임팩트라 그래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SM, DOU, 롯데관광개발, GK를 관심 종목으로 제시하는 리포트가 키움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엔터 산업, 카지노, 그 다음에 차이나 임팩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음원 음반, 그 다음에 컨텐츠, 그 다음에 카지노 이런 관련해서 이야기를 냈고요. 그 외에도 노보노디스크, 중국 제약사와 비만 치료제 제휴나 여러 가지 일라이릴리 가격 경쟁 소식 쪽에 일부 관련주가 주가가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급등 영향에 국내 양자 암호 관련주도 상승을 했다는 점까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